지난 영상에서 제가 현장 방문할 때 반드시 지금 이 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형 반드시 피하라고 했죠. 우리 지금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민기적거리면 안 돼요.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오늘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일단 우리 응급조치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면접에 임박해서 지금 현장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갖고 와서 내 걸로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면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막 더 불안한 거야. 첫 번째, 시간이 별로 없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초조하고 힘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막연하게 이제 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난다는 거지. 왜냐? 살면서 한 번도 은행 방문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던 은행 방문은 그냥 내가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거지 어떤 목적이 없었거든. 이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세 번째, 지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 지점 너무 많으니까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이 세 가지 상황들을 지금 대부분 직면했을 텐데, 여러분 은행 현장 방문을 하더라도요, 내가 어느 지점,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 가지 제가 팁을 말씀드린다면 일반 지점과 금융센터라고 뒤에 붙은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금융센터라는 지점은 뭐냐면 조금 더 일반 지점보다는 규모가 큰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의 금융센터 지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뭐 은행을 불문하고 대부분 금융센터라고 한다면 규모가 약간 큰 지점이에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고객보다 법인 고객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고객에 가면 약간 홀대? 약간 덜 신경을 써요. 약간 덜 신경을 써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자면 적극적으로 영업을 별로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정말 간절하고 내가 정말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한테 조금 더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주는 은행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금융센터보다는 일반 지점을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워낙 많은 지점들이 있으니까 케바케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성을 따진다면 금융센터 지점보다는 일반 지점을 가봐라. 그리고 대학교 근처에 만약에 지점이 있다? 그러면 일단 고객군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염두하셔서 지점 방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지금 대부분 막 떨려요. 가서 무슨 말 해야 돼요? 질문이 없어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질문이 없다는 건 여러분 냉정하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직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뽑을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쭉 짧은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철저한 목적 의식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소서를 작성할 때 현장 방문 요령과 면접을 준비할 때 현장 방문은 달라요. 근데 지금은 면접을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면접에서 현장 방문을 과연 뭘로 활용해 봐야 될까요? 인성 면접, PT 면접, 뭐 세일즈 상황, 그 다음에 롤플레잉,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면접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장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갖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인성 면접과 세일즈 상황 면접에 지금 굉장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현장 방문이에요. 현장 방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면접에 로얄티라든가 아니면 은행원 분들이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고 어떻게 상품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직무 중심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WM으로 지원했다, 기업금융으로 지원했다, 뭐 개인금융으로 지원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은행 가서 그냥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은행 창구에 갔을 때 대부분 수신창구는 대부분 의자가 없어요. 없는 은행도 있고 있는 은행도 있는데, 개인금융을 보시는 분들이 거기 수신창구 있죠. 그리고 왼쪽을 보면은 기업금융 파트가 있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기업금융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기업금융 직무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중소 RM분이 있는 기업금융 파트로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가서 뭘 물어보느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면접에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갔다고 한다면 거기 보면 이제 중소 RM분이라고 대부분 차장분이나 부지점장급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금융에 대한 비전, 그 다음에 기업금융에 대한 역할, 그 다음에 기업금융이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그 다음에 주간 단위로 해야 되는 업무, 이런 고정적인 업무들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의 입사업 포부와 비전, 그리고 지원 동기에 엮을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는 커리어 패스나 비전, 그 다음에 직무 관련 내용들을 조금은 물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신참분이 계신다, 신참 현직자, 그럼 그런 분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되는 상황 면접, 아마 신참 현직자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 뭐다?
프로세스대로 뭔가를 설명하고 프로세스대로 응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아, 고객을 이렇게 응대하는구나. 상품 설명을 할 때는 이러한 판매 절차에 의거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한테는 이러한 화법을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입사 포부나 지원 동기 이런 로열티면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신참 현직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 고참 현직자가 여러분들한테 직무 관련돼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지금 세일즈 면접이라는 게 있고 롤플레잉 면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러분 평가하는 것은 상품을 잘 무조건 판매하느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고 관리하고 그 고객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 고객과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장기 고객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이 고객한테 무조건 상품 설명을 내가 한 번에 잘해서 원샷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현장 방문하셨을 때 투자분들이 상품을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그 판매하는 스킬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화법은 어떤지 그리고 나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태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갔을 때 신분증 확인하죠. 그 다음에 고객이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죠. 만약에 뭐 펀드나 이런 것들을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면 그러한 절차, 적합성에 따른 그런 안내 절차, 뭐 그러한 사전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절차들을 여러분 유심히 지켜봐서 그러한 상황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걸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롤플레잉이나 세일즈 면접 때 아, 내가 은행원으로서 이렇게 태도를 하면 되고 이렇게 상품을 고객들한테 권하면 되는구나 그런 거를 느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롤플레잉이나 세일즈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서 계속적으로 상대방 한 명 두고요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품 내용을 확인을 하면 좋아요. 상품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도는 확인하면 좋아요. 왜냐? 지금 일반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금융 상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 방문하면서 똑같은 상품이더라도 그것들을 몇 개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그 현직자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지를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품 내용이 숙지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그 상품을 마케팅하면서 마케팅 포인트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 현직자는 이렇게 마케팅 포인트를 잡는데 B 현직자는 이렇게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C 현직자는 마케팅 포인트를 또 다르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별로 같은 상품이지만 마케팅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거고요. 고객들은 그 마케팅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상품이더라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 내용 한 개 정도는 이것저것 물어보지 마시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한 개 정도만 그냥 골라서 예를 들어서 뭐 청약저축이면 청약저축 아니면 뭐 ELS면 ELS 뭐 보장성 상품이면 보장성 상품 이렇게 한 가지 그냥 정하셔갖고요. 그 한 가지만 똑같은 것들을 현직자분들한테 몇 번씩 지점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상품 판매 스킬, 화법, 응대, 고객 관리 이런 측면도 보시고 상품 내용도 자연스럽게 숙지를 하시는 게 지금 남은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인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면접에 임박하신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일단 급하게 지금 촬영을 했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현장 방문 제가 무조건 강조해요. 무조건 강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 잘 착안하셨어요. 현장 방문 해보시고요. 댓글로 궁금사항 남겨주세요. 현장 방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 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몇 번씩 가서 그 결과물들을 종합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때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자신감과 로열티, 그 다음 내가 느낀 은행원에 대한 생각, 상품 판매에 대한 생각, 불안전 판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화이팅하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